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7년 1회차 60문제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17년 2회차 전기설비 3과목 레벨 1에 대해서 정규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제가 4월 초에 이제 자격증 기능사를 이제 산업기사를 먼저 할지 기사를 먼저 할지 기능사를 먼저 할지 막 고민하다가 사실 기능사를 먼저 했어요. 기능사를 먼저 했고 벌써 4월 초에서 지금 이제 7월 달이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보실 때쯤 되면은 아마 6월 뭐 한 이제 중순이 넘어가는 이제 시점이 되실 것 같긴 한데요. 매일같이 하루 두 문제를 보는 거는 루틴한 생활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켜오신 분들은 이제 습관이 되셨고, 그리고 이 영상을 계속 저와 함께 공부하고 보고 계실 겁니다. 벌써 이제 2개월이 넘어서 이제 3개월 차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보면은 제 영상을 열심히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냥 문제답 영상 올리는 레벨 2만 또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이제 공부하는 과정도 결과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응축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뭐 자격증 붙는 사람들 뭐 2주하고 붙었다. 그러니까 문제답만 외워서 붙어서 그런 자격증이 현장에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을 좀 갖추고 이제 어떤 자격증도 이제 응축된 시간을 갖고 이제 다른 자격증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자격증 취득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가는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하루 두 문제의 힘은 강합니다. 습관 만드셔야 되고요. 문제수도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올려 나갈 거예요. 이제 기본 두 문제인데 이제 기본 세 문제로 이번 시간부터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용하면 더 많이 나갈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17년도 1회차까지 끝났고 지금 2개년도 그 다음에 2개년도를 끝냈어요. 2개년도에 이제 4회차 시험이 있는데 20문제씩 하면 벌써 80문제고 160 그 2년치를 했기 때문에 160문제, 그 다음 지난 시간까지 20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80문제라는 이제 학습을 하셨고, 이 180문제만 외웠으면 그냥 180문제만 아는 거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한 문제를 풀 적에 제가 밑에 참고나 이제 암기 사항들을 정리해 놨다는 거죠. 그 문제는 사실은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문제를 보신다면은 좀 쉽게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의 재미를 더 느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가 더 빨리 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린 거기 때문에 문제 수를 좀 올려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레벨 1에 뭐 전기기기나 전기 이론을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응축된 시간을 여러분들께 2년에서 3년치 정도를 부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빼는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인생을 먼저 살아온 건반장의 명언입니다. 누구나 쉽게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자기 생활을 중시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재를 살다 보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을지, 그거는 여러분들 안에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이제 그 느낌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더 나은 삶이 없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응축된 시간을 갖고 더 열심히 남들보다 사셔야지 됩니다. 결과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 돈 많이 있네, 이 사람 좋은 자격증 가지고 있네, 이 사람 좋은 회사 가지고 있네 라는 결과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의 결과를 되게 쉽게 얻은 거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만나보면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으리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뭐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은수저가 아닌 이상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흙수저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셔야 돼요. 저도 열심히 살았고요. 저희 집안도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돈이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서울에 예전에 살짝에 뭐 조그마한 단독주택에서 살았었어요. 그때 당시 단독주택의 가치가 그렇게 있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을 팔아서 빌라로 완전 빌라도 뭐 거의 똥값이었었죠. 아파트 돼야지 서울에서는 돈이 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저도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위치에 이제 올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측 사진은 뭐냐면요. 음, 제가 예전에 한 7, 8년 전이죠. 이제 성전솔로 이제 철탑 이제 건설 공사를 할 적에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이제 크레인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3, 4, 5 철탑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기라는 말을 써요. 몇 기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 당시 여기가 5기 철탑을 이제 세우고 있는 이제 사진을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발전소 건설 공사와 송전솔로 이제 건설 공사를 이제 현장을 이제 돌면서 이제 경험을 했었고, 이제 철탑 같은 경우도 옆에 이제 기초 안반에 대한 이제 파운데이션을 여기 철탑도 여기 보면은 네 개의 꼭지점에 우리가 파운데이션 이제 기초를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 높은 철탑에 이제 480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4번들로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철탑의 경관이 여러분들께서 기능사 공부를 해보시지만 최고 600m까지 우리가 경관을 넓힐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400m 간격으로 여기는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 인장 하중 그러니까는 케이블 자중과 이제 풍설과 풍압, 빙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연결되면 훨씬 더 많은 장력이 이제 철탑에 가해지기 때문에 철탑의 기초 공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파일을 박아서 되게 깊이 이렇게 묻어요. 보링을 하고 이제 묻고 그 다음에 철탑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매달려서 설치 공사를 합니다. 물론 크레인의 도움이 없이는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진을 한번 이렇게 좀 담아 봤어요. 그 여름에나 뭐 겨울에나 철탑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하게 되면은 이제 복사열에 의해서 철탑 자체가 이제 뜨끈뜨끈해요. 그런 이제 악조건에서 이제 철탑 공사를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자들이죠. 뭐 기능인과 뭐 기술이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능인과 기술이를 구분을 하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어떤 건설 공사를 하면서 하나의 그 조직을 구성해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자체는 다 기능인이 아닌 기술인으로 저는 분류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인과 기능인을 구분을 하지만은 그건 제가 앞으로 우리 선진국으로 갈 적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기술자인 거예요, 기술자 모두 다. 기능인은 기술자들이 예전에 엔지니어들이 낮춰 불었을 적에 이제 불렀던 거지만 지금은 뭐 그런 개념들이 많이 퇴색이 됐죠. 그래서 기술자로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술자로서 모든 엔지니어 그 모든 이제 작업자들이나
기술자들을 하나의 시선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같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똑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기술자들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성전솔로나 뭐 성전솔로도 우리가 이제 철탑을 이용한 구간과 그 다음에 지중, 그 다음에 개착, 그 다음에 이렇게 변전소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있는데 이게 한전에 들어가는 이제 철탑, 그 전력구나 철탑 이런 것들을 건설 공사를 하시는 이제 건설사들을 제외한 이제 발주처는 대부분 한전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기가 쉽진 않은 현장이에요. 특수하기도 하고요. 일반 건축물 짓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제 영상을 계속 저와 함께 구독을 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영상들을 제가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버롤하게 한번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이제 서두가 좀 길었는데 이제 수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17년 2회차 상과목 전기설비 41번 문제입니다. 전기공사의 접지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색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가 라고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KC 개정 전에는 우리가 이제 흑적청이라는 RST상, 여기 RST상 하고 ABC상 하고 흑색, 적색, 청색이라는 색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 구분을 했어요. 하지만 KC 개정을 하고 나서는 L1, L2, L3로 구분을 하고 L1은 갈색, L2는 흑색, 흑색을 우리가 검정색이라고 하죠. L3는 회색으로 구분을 하고 뉴트럴, 중성선은 청색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KC 개정 전에는 백색 또는 회색으로 우리가 이제 뉴트럴을 잡았어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흰색 선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뉴트럴 상인 거예요. 뉴트럴 상. 뉴트럴인 거예요. 그 보드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접지는 이제 녹색, 노란색. 노란색을 우리가 황색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괄호 안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능사 풀면서 그 문제를 풀려면요. 그 접지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 또는 그 녹황색을 이제 씁니다. 황색은 이제 노란색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는 이제 규정 바뀐 거. 이제 왜냐면 이게 지금 L1, L2, L3라는 거는 IC에서 이제 구분하는 이제 표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RST로 예전에 분류를 했었고요. 이제 초고압이나 이제 고압 계통으로 가게 되면은 A, B, C라는 말을 써요. 여기도 규격상에는 L1, L2, L3라고 표시되어 있지만은 현장에 실제 가서 페이저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것도 구분할 적에 L1, L2, L3를 쓰는 게 아니라 A, B, C 사항이라는 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규격을 변경을 했어도 A, B, C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때가 있어요. RST는 우리가 이제 뭐 약간 이제 저압 계통, 옥내 계통에 좀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좀 있어요. 아니면 중압 계통 정도. 그리고 이제 일부 고압에서도 사용하지만은 이제 특고압이나 이제 초고압으로 가게 되면은 A, B, C라는 말을 좀 많이 쓰게 돼요. A상, B상, C상. 그래서 뭐 L1상, L2상, S상. 하지만 이제 변압기나 이런 데 붙이는 이제 표기는 A, B, C라는 말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제 GIS나 이런 것들도요. 이거는 이제 저압계통에서 이제 쓰는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현장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격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외우고 계셔야죠. 그래서 혼용해서 지금 쓰고 있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거는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기 엔지니어로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41번 문제는 답은 4번입니다. 녹황색. 그래서 여기 녹색과 황색. 흑색 같은 경우는 L1, L2 상이 되는 거고, 회색 같은 경우는 L3가 되는 거, 갈색은 L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쓸 건 요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걸 모르고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지만 풀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41번 문제는 답은 4번이다. 그리고 요거 꼭 외워 놓으세요. 42번.
금속 덕트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중 금속 덕트의 시설로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이건 벌써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동일 문제고 얘는 이제 처음 나왔던 거고 덕트의 끝부분을 열어놓는다. 이거는 열어놓으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덕트를 조영제에 붙일 경우 덕트의 지점간 거리는 3m 이하로 하고 맞고요. 덕트 뚜껑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덕트 사공간의 경고하고 또는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된다. 답은 1번이네요. 1번. 그 덕트는 이제 끝부분은 이제 막아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금속 덕트 공사 관련된 데서 요거는 외워 놓으세요. 제가 뭐 그래서 덕트 공사, 관공사, 그러니까 뭐 합성 수지가냐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종류를 되게 헷갈려 하는데 공부하실 때 공통적인 거를 공부해 놓고 그다음에 각 공사별로 특성들이 있는 것들을 빼 놓으셔 갖고 그 부분만 외워 놓으시고 공통 부분은 나오면 대부분 다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설명되는 내용들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금속 도트 공사에 이제 특수성이 있는 것들을 외워 놓으시면은 되게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금속 도트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번 관 지점간 거리는 3m 이하, 수직은 6m다. 그 다음에 덕트 폭은 40mm 이상,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한다. 덕트 내부 단면적은 이게 덕트죠, 덕트.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로 한다는 게 기본이에요. 전관 표시 장치, 전기 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 50%. 그 다음에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단 OW 전선은 제외. OW 전선은 우리가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이죠. 나전선 사용 가능. 덕트 공사는 버스 덕트나 라이팅 덕트인데 여기서는 금속 덕트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덕트 끝부분은 막는다. 여기 열어놓는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덕트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7번 덕트 안에는 접속점이 없어야 돼요. 당연하죠. 8번 이거는 관공사도 똑같아요. 접속점이 있는 공사는 없어요. 접속점을 허용해 주는 거는 우리가 풀박스나 뭐 이런데 이제 그 접속점에 이제 우리가 연결 작업을 하기 위한 것만 허용이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이제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 덕트는 접시 공사를 한다.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 답은 1번입니다.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놔야 되는데 열어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옳지 않은 거죠. 네, 44번. 다음 중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것은 17년 1회차 출제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답은 4번. 와이어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두 설명이 좀 길어서 43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44번서부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